9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을 제안한 박찬훈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의 인터뷰 리포트를 보내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전국 법학교수 성명이 나왔습니다. 법학교수들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고 향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연대 성명을 처음 제안한 박찬훈 교수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로투데이 박찬훈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인터뷰 리포트입니다. 박 교수는 미중유의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과 법원, 법률가가 되겠다며 법을 배운다는 로스쿨 학생,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학 교수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내며 법학 교수 연대 성명을 제안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시청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박 교수가 제안했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 교수 성명이 나왔습니다.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학 교수로서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성명을 일찌감치 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알려야 됐는데 많이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성명엔 전국 25개 대학교 로스쿨 가운데 21개 학교 76명의 교수와 전국 39개 법대 교수 62명 등 모두 138명이 동참했습니다. 전국의 법학 교수들이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법학 교수로서 이 대법원의 이 재판 거래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건 우리 법학 교수의 최소한의 책무다. 이런 마음으로. 성명서 내용은 신랄합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이는 권력 분립과 법관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다. 성명서는 그러면서 크게 4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즉각적인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 도입, 그리고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모두 실현될 경우 무게와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안들입니다. 정치권 등에서 미적거리며 요구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에도 이걸 지금 저희들로서는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든가 또 우리 정치권에서 전혀 응답이 없다든가 하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할 생각입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전국의 법학 교수들이 일단 성명 형태지만 집단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기각으로 대표되는 법원 제19 감싸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학 교수들의 집단행보가 어떤 파장과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서지현, 안미현, 이문정 검사, 검찰 내부의 성추문과 수사 외압 등 이런저런 검찰 추문을 폭로했다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과 징계 등을 받은 여검사들입니다. 앞으로는 검사가 검사 이름을 걸고 검찰 안팎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검사윤리강령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현무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오늘 개정된 조항은 검사윤리강령 제21조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조항입니다. 현행 조항은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 때문에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지검장이나 고검장,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와 다른 의견은 그동안 외부적으로는 나가기가 힘든 구조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미연 검사의 지난 5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입니다. 당시 안 검사가 소속된 지검 검사장은 기자회견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안 검사는 윤리강령 위반 징계 위험을 무릅쓰고 기자회견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상명하복을 금과 억조로 삼는 검찰 조직에선 아주 많이 힘든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검찰 내부에 자유롭고 건전한 비판을 막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해당 조항 승인을 받는다를 신고하면 된다로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사의 언론을 튼다는 의미에서 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사 상황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의견 표명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일단 오늘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 개선이나 내부 고발과 문제 제기를 통한 검찰 자정 등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윗분들 승인 받으라고 하면 그 전체 지휘부나 대검 법무부 의견이나 또는 검사장급들 그 고위직들 의견하고 다른 내용은 나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신고제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가는 건 확 달라질. 반면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가 중구난방 터져나올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여론의 간을 보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언론에 흘려가지고 언론에 자기가 기고를 해가지고 간을 본다든지 그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법무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수사에 관한 사항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을 적용해 피의 사실 공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검사 윤리 강령을 추진한 데에 대해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그렇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부가 윤리 강령을 추진한 취지처럼 검사들의 언로가 트일지 알아서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방향으로 갈지 시행 결과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불타는 BMW 사태가 제도적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집단 소송제 대폭 확대 도입 뜻을 밝혔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시민단체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 라돈 침대와 BMW 화재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자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요 소비자 집단 소송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소비자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소비자 집단 소송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법제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소비자 집단 소송제가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길 경우에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별도의 소송이 없이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 한정해서 극히 일부만 허용돼서 사실상 유명무실입니다. 같은 피해를 입었음만 입증하면 되지 이제 소송 비용도 그렇고 꼭 다 같이 소송에 참여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하라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박상기 장관이 오늘 집단 소송제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떤 말을 한 건가요? 네, 소비자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이제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박상기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소송 허가 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박 장관의 말입니다. 여러 건의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들이 이미 제출된 만큼 법무부는 독자적인 정부 법률안 발의보다는요 기존 의원 발의 입법안 통과와 처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각각 제시하고 법무부 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도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단소송에 관한 증거조사의 특례 인정 등 시민단체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집단소송제 해야 할 제도라면 신속히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뭐 여야 공수 위치가 뒤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때문인가요? 네, 이종석 후보자는 이제 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의 추천 인사인 점도 있고요. 네. 또 도덕성이나 과거 판결을 보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은 이건 왜 그렇게 다들 하고 살았는지 네. 위장 전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등 최소 4차례 정도 위장 전입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은혜 후보자도 다수의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졌지만 네. 이것은 투기나 학군 같은 뭐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 실수인 반면에 이 이종석 후보자는 그 결이 다르다는 게 여당의 공세입니다. 네. 뭐 이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말 그대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네.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고위 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깨끗이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뭐 판결 관련해서도 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재판거래 파문과 연루된 이 키코 사건 판결과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방송자각 논란이 있었던 MBC 관련 판결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이 후보자는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이 파생 금융상품 키코 판매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난 2011년 5월 판결을 하면서 네. 은행 측 손에 들어준 바 있습니다. 네. 이종석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순수하게 민사사건의 법규정과 법리에 따라 처리를 했을 뿐이라면서 재판거래 논란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MBC 판결은 어떤 판결이 논란이 된 건가요? 이 후보자가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10월 네. MBC 노조가 MBC 사측을 상대로 낸 네. 정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당시 MBC는 PD수첩 등이 소속된 교양 제작국을 해체를 하면서 네. 회사 측에 비판적이었던 기자, PD, 또 아나운서 등 이 노조원 100명을 부당 전보했다고 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이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면서 노조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하지만 이후 법원은 이 부당 전보 본안 소송에서 MBC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네. 내렸고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본안 판결에서 항고심과는 다른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각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오류를 인정을 했습니다. 뭐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건지 뭔지 헷갈리네요. 다른 말들은 뭐 어떤 말들이 더 나왔나요?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법원의 네. 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한 질문에는 네.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기각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네. 했습니다. 그럼 영장 기각이 잘하고 있는 거냐라는 여당의 질책과 또 법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 자유한국당의 엄호 공세 등의 시종일관 좀 시끌시끌한 네. 분위기에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네, 이종석 후보자 오늘 모두 발언 보니까는 박기 후인, 자신에겐 박하고 남에겐 후하다가 본인의 좌우명이라고 하는데 뭐 자신에게 엄한 것까지는 몰라도 헌재 가서 약자들 찾아오면 좀 관대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적폐청산 수사의 한 축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오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조 와해 수사가 다른 삼성 계열사로도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삼성 노조 와해 수사 검찰 얘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9시 30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갔습니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은 상당 부분 노조활동 방해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옛 에버랜드 노조 등은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문건엔 이와 관련 상황 발생 시 현장, 인사, 법무, 홍보 등 부서 간 협업 강화, 전 부문 역량 집중, 그룹 비상 상황실과 연계하여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문건이 맞다면 단순히 에버랜드 한 회사 차원이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와해 및 고사와 공작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하지만 2015년 문건 작성 주체와 출처를 알 수 없다.
문건에 따라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은 삼성 노조 와해 문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내용이 실제 삼성 계열사 노조 와해나 고사에 활용됐는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2015년 조직적 노조활동 방해 무혐의 결정과 2018년 삼성 노조와의 문건 재수사. 3년이 흐른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른지, 무슨 사정과 사연이 있었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지만 정의가 안 세워지고 묻히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정의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의 온라인 댓글 여론 투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법률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정적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들과 관련 지원단체들이 난민재판 실무연구회 주최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난민 심사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9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